자, 한국에 국책연구소, 연구기관이 많이 있죠. 정부는 그런 연구기관들을 몇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정무위에 예산심사도 이런 걸 갖다가 좀 받게 하고 감사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중에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KIEF인데 이 기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들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 한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이렇게 보고서 등을 우리가 받고 이런 목적으로 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싱크탱크에 대한 일종의 한국의 이 지금 진한적인 입장에서 여론을 조성해주고 특히 북한과 대립을 하는 입장에서 북한 관련한 이 비핵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입니다. 자, 이 연구원이 미국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싱크탱크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 설립된 이 한미연구소, 존스 홉킨스 대학이 미국에서 상당히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오래된 명성이 높은 대학이고 여기에 국제대학원은 세계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이렇게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유명 대학의 대학원 등이 그 분야에 맞는 자기 전공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에 그냥 대학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대학원 산하에 부설 연구소나 연구기관 등이 별도로 많이 있고 그래서 대학원이 싱크탱크를 거느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돈 오버도프 이 교수라는 사람이 2006년에 이 대학 인사들과 워싱턴 DC에 한반도 전문 싱크탱크를 만들자고 해서 기한한 것이 한미연구소, 그러니까 USK 이렇게 I라는 거죠. US 하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K는 이제 코리아고, 그 I는 그 인스티튜트라고 연구소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래서 USKI, 한미연구소가 설립이 되었고, 이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워싱턴에 한국을 이해하는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여야 정치인을 설득을 해서 4억 원을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이제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 정부에서 출연하는 행태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연구소는 한국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출연을 지원해주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다른 하나는 82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정책을 대미 홍보를 위해서 만든 한국경제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USKI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에 약 200억이 투입되어서 미국과의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공공 네트워크가 운영되어 왔지요. 근데 이 USKI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또 다른 산하 조직으로 38로스라고 저도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한 조직입니다. 자, USKI의 이사장은 이 갈루치라고 몇 달 전에 한국에 와서 문 대통령도 만난 사람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소장은 구재회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소장은 제니 타운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이 지금 맡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38로스라는 사이트를 그 한미연구소 산하에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38로스는 전 세계 한반도 전문가 200명을 연결해서 그들이 기고하고 분석한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운영하는 일종의 웹진 형태인데요. 이 38로스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민간 상업 위성에다가 돈을 주고 북한에 대한 위성 사진을 확보해서 그 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비핵화나 각종
군사적 문제들을 제기해온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38 로스는 구제시 밑에 부소장을 맡고 있는 제니 타운이라는 사람이 2010년에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여러 한반도 군사 전문가 등을 다 엮어서 이렇게 필자로 엮어서 만드는 일종의 웹 잡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부터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어지간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참여하면서 북핵뿐만 아니라 권력 구조, 그리고 경제, 농업 개발 등 매년 수백 건의 칼럼과 보고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럼 이 사이트 운영만 하더라도 한 해에 20억 가치는 저는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한국이 청와대 지시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허접한 보고서 몇 장을 가지고 지금 이런다. 그러니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날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문정권이 끼어든 이유는 북한 측이 매우 불쾌할 이 한미 연구소 부분, 특히 38 로스를 그 밑에 산하기관처럼 둬서 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 자기 땅을 다 들여다보면서 온갖 미국과 다른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38 로스에 글을 써요. 그러니 북측이 아마 한국 청와대에다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걸 직접 개입을 해서 이 연구소에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이 대외정책연구원의 원장이 이 워싱턴에 파견된 대외정책연구원 이렇게 주재관, 그러니까 이 미국의 주한미 대사관에 나가 있는 주재관 중에서 그래도 한국의 대외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원에서도 파견한 사람이 있겠죠. 그 파견한 자기 소속 파견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보면 이 USKY와 그다음에 또 KEY 딱 두 개가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는 데라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홍일표 선임 행정관에게 목요일 오후 3시와 4시 보고를 할 예정인데, 홍일표 측에서는 현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냉정한 평가와 과감한 개선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USKI의 구제해라는 소장이 이재호 전 의원과도 가깝고 보수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 38 로스 운영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람은 지금 금감원 원장으로 문제가 된 김기식이고요. 김기식이 국회에서 나간 다음에는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또 제기해 왔습니다. 김기식은 언제부터 제기했느냐? 2014년에 이 한미연구소의 운영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4천만 원 예산을 삭감시켰고, 국회 차원에서 이 연구소와 한미경제연구소를 시찰까지 가서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갔다 온 다음에는 또 운영 방안 개선을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으로 이제 바뀐 다음에 2017년 6월부터 7월에는 청와대 정책실과 또 이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관장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즉 연구소들을 몇 개별로 색깔별로 묶어갖고 무슨 연구회라는 식으로 합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서 이하경 의원이 이 USKI의 인적 구조 개혁을 주장을 했고, 8월에는 이하경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 경제사회문화연구회에서 9월 달에는 현장 실사까지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아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부원장이 USKI 소장을 교체를 갖다가 요구했고, 그래서 갈루치 이사장이 거부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소장이 안식년을 가진 다음에 퇴진을 하겠다. 그 절차를 거쳐서 물러나겠다 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라 했고 기타 직원의 고용 보장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6명의 직원이 있는 모양인데 밑에 20억 가지고 운영해 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 4월에는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화가 나서 이 문제가 터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급기야 갈루치 이사장, 원래 이사회가 없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USKI 문제를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공적인 어떤 통제를 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사장으로 갈루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미 연구소 이사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문 정권의 대북 평화 정책에 비교적 가까운 입장을 표명하면서 몇 달 전에도 한국을 와서 문 대통령을 만난 사람인데 이 갈루치가 화가 나서 지난 가을에 문 대통령 접견 때는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실망스럽다. 교체 압박의 진짜 이유가 뭔지 문 대통령한테 묻고 싶다. 한국서 경영 투명성을 문제 삼는데 불필요할 만큼 깨끗하게 운영해 왔는데 지원금을 빌미로 학자를 지정해서 자르라니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한미연구소 관련 회의를 해서 청와대에서 잘라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제니타임 부소장은 자신에게 온 메일이 있는데 그 메일에 보면 이 한국 정부가 관여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북한의 표적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한국 정부의 권력 남용을 뿌리 뽑겠다라는 진보 정부의 표적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 남북 다 프로파간다에 얼마나 능한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니타운의 이 지인은 제니타운이 올려놓은 이 페이스북 글 밑에다가 한국 좌파는 똑같은 개소리를 늘어놓는다.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번에 한미연구소에 이 블랙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친북 인물로 바꿔치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에 보낸 메일에도 드러난 홍일표라는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이 지금 뭐냐라는 부분에서 중요한데요. 제가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2016년 총선을 하기 전에는 19대 국회에서는 김기식이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예산을 잘라라 어쩌라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는 이하경이 이걸 해왔는데 이하경이 청와대와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미국에다가 압력을 넣는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홍일표라는 사람은 김기식과 매우 밀접한 참여연대 인맥입니다. 자, 그걸 보면 이 홍일표가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실에 장하성이 밑에서 지금 선임 행정관입니다. 2급입니다. 2급이니까 굉장히 높은 행정관이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참여연대에 99년부터 활동을 했고 현재 이 서울대보다 스카이보다 더 좋은 대학이 참여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를 넣은 사람은 아주 그냥 바로 엄청난 출세들을 하죠.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건감원장 등 한국의 경제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다 참여연대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참여연대의 실무자장이라는 거죠. 실무자급에서는 제일 헤드라는 거죠. 그래서 홍일표는 김기식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면서 보좌관으로 가서 김기식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홍일표가 총괄을 했고 그러니까 김기식이 지금 이 북한에 비판적인 이 한미연구소에 예산을 줄여라고 할 때 그 내용을 다 관장한 사람이 실제로는 홍일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김기식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350만 원, 600만 원씩 그 업체들로부터 유관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드는 더 미래 연구소에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기식 보좌관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김기식이 같이 여행을 했던 여자 비서도 여기에 지금 직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기식이 금감원에 가기 전에는 더 미래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처장을 했다가 이제 김기식이 국회의원 옷을 벗고는 이 친구가 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권이 바뀐 뒤에는 2급 정책실장실 선임 행정관이 됐고 장하성에게 올라오는 모든 문서를 다 이 친구가 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 부원장이 이 홍일표에게 이 연구소 관련 내용을 갖다가 보고한 거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김기식이 2015년에 그 여자 비서를 데리고 미국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돈을 대준 쪽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그 예산을 다 삭감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삭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반영이 됐대요. 그런데 여기에 홍일표가 또 웃기는 사람입니다. 홍일표가 자기 부인이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서울대 나가 운동권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했는데 또 부인은 또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에요. 부인이 감사원의 국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웃기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한미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요. 이 한미연구소의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이 거기에 연수나 이런 걸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는 전부 예산을 자르지 말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김기식도 거기 연수로 지금 대외경제정책 연수로 갔다 와가지고 미국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한미연구소는 꼭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한미연구소 핑계대고 미국에 조사한다고 간 적도 있고 그런 다음에 김기식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을 삭감했다 해놓고는 다 이 제목만 바꿔서 반영이 되게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미연구소에 연수를 갔던 사람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로비스트 역할을 해줘서 참 이걸 지금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거 부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홍일표 부인이 작년 3월부터 1년간 지금 방문 연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왔겠네요. 1년간 여기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고위공무원인 부인 장 씨가 방문연구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남편 홍일표 행정관이 구제회 이 한미연구소 소장과 한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정언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 명단을 확인하니까 안에 장 씨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원 국장이었대요. 작년 3월 14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국비로 장기 연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구소장은 이 조선일보에 장 씨를 방문연구원으로 받으면서 홍 행정관과 한번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방문연구원이 되려면 소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홍 행정관의 아내의 방문연구원 선정 문제로 통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한미연구소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서 꼽은 사유가 불투명한 예산 지원이자 거기에다가 방문연구원들을 막 고위직들을 받아놓고는 그 사람들이 로비하게 해서 예산을 받아간댔는데 거기에 당사자로 지금 그 예산을 자르고 거기에 소장 직원들 내보내라고 하는 홍일표 부인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부인은 아직도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붙여가지고요. 김기식이 진짜 좀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식, 홍일표 이 라인이 이번에 이 미국과 관련되는 싱크탱크 예산 삭감을 했는데 김기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돈으로 이제 외유성 출장을 여자 비서를 데리고 9박 10일간 갔다 오고 홍일표는 부인을 거기에 한미연구소 소속으로 해서 1년간 연수를 갖다 국비 연수를 시켰어요. 미국에 어디 보내려면 유명한 어떤 대학원이나 기관에 적을 달아야 국비 연수가 되는데 적을 달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달려면 이 로비나 백을 통해서 적을 달아야 적이
달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김기식이 이 유럽 사무소를 설치하려던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외유는 외유고 봐준 거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유럽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700만 원만 삭감되고 그대로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 김기식은 봐줄 거 다 봐줬지요. 그런데 김기식하고 청와대는 지금 비감기관의 로비를 받아도 봐준 게 없다. 혜택은 안 줬으면 됐다라고 하면서 금감원장에게 안 물러나겠다 합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한마디로 자신의 예산 삭감이나 또 이 김기식이 하도 꼬장꼬장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밑에 있는 한미연구소 문제도 지적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괴롭히니 한마디로 묻고 떨어져라고 보낸 연수를 내가 갔다 와서 봐준 게 없으니 나는 책임 안 지도 된다는데 삭감한 게 아니라 예산도 그대로 통과됐어요. 자, 김기식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차례 외유를 떠났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뭐 국회의원의 해외 국정감사로 미국의 한미연구소 간 것 같은 국회 활동으로 간 것 외에 개인적으로 특정한 기관의 돈으로 외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4년 3월에는 한국 거래소 돈으로 우즈벡에 2박 3일간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로비용 출장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반대 의견 표명해서 나는 접대만 받았지 그쪽에 이권을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015년 5월에 우리은행 돈으로 중국 인도를 2박 4일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김기식이 우리은행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 문제를 이제 막기 위해서 갔다. 김기식은 금감원의 징계 조치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가 왜 그랬겠냐. 아니 하도 그러니까 또 다음에 다른 걸 들고 나올까봐 입 막으려고 보내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가 지금 문제가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3천 몇백만 원이죠. 이 9박 10일간 여자 비서를 동행해서 출장을 간 겁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후에도 일정하게 삭감했답니다. 700만 원 삭감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더 미래연구소라는 걸 민주당 의원 몇 명 끌어들여서 하면서 350만 원에서 600만 원씩 해서 지금 3기까지 교육을 해서 지금 이 홍일표가 소장을 맡기도 했죠. 그래서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그 밑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재벌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 등에 갑질한 의혹이다는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김영란법 같은 데도 앞장을 서가지고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이 통과된 두 달 뒤에 2015년 5월 아까 말한 중국 인도와 여비서 데리고 미국 유럽 출장을 한 달에 2차례나 간 인물입니다. 자, 이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비감기관이 이 김기식이라는 친구가 참여연대에서 금융 무슨 경제 전문가처럼 하도 떠들어대다가 비례대표 달고 국회에 들어와서 쑤셔대니까 살라고 전부 접대를 보낸 거죠. 가면 거하게 먹여줍니다. 그쪽 현지에서 또 커넥팅 된 사람이 나타나서 데리고 다니면서 술도 먹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김영란법에도 금품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이 받아도 형사처벌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김기식이 2014년에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배지 달고 국감을 할 때 직원들의 로비성 출장을 질타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매우 높은 은행이죠. 그러니까 산업은행한테 로비를 해야 될 입장이 있는 회사나 기업들로부터 직원들이 산업은행 직원들이 로비 출장을 갔다고. 그래서 명백히 로비고 접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채집이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지한테 묻습니다. 지도 1비까지 받았다며요. 1비라는 거는 공무원이나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해외에 이제 이렇게 보낼 때 매일 그 숙식비는 이미 결제를 다 해놓은 거고 호텔이나 이동수단이나
매일 네 썰 용돈을 주는 것이 일비입니다. 그 용돈까지도 지 돈으로 안 하고 일비를 받고 갔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범죄 수준의 갑질이다, 청와대가 조치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문 대통령한테 간곡히 당부합니다. 김기식 자르지 말고요. 어차피 썩은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오래오래 해서 임기 다 누리고 이렇게 마치도록, 아니 임기 끝나기 전에 정권이 무너져서 그때 같이 나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제발 자르지 마세요. 김기식이 참말로 놀랍습니다.